폴란드 이 국제 방산 산업 전시회와 함께 어제 방산주들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폈었죠. 오늘은 좀 방산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사실 뭐 방산주 좀 특히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네. 최근에 2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과 폴란드 2차 계약 지연 등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3분기 방산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?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 때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예. 이 폴란드 2차 계약 물량이 이제 빠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. 예. 다만 3분기부터는 이제 업체마다 차별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. 2차 계약에 관련해서 물량이 일부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올해 이제 연말까지 했을 때 2차 계약 물량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충분히 3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방산주들 3분기에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열리고 있죠. 폴란드 방산 전시회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요. 유럽에서 좀 우리 방산 분야 어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? 우선은 주력으로 수출됐었던 이런 자주포나 장갑차 그리고 이제 저희 FA50 전투기까지 가장 넓은 분야로 다양하게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자주포나 장갑차의 성능이 굉장히 좀 훌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관심이 좀 많이 좀 퍼져 나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잠수함으로까지도 지금 관심을 좀 넓혀 나가면서 이 K 방산의 전반적인 무기 체계 를 포괄하는 관심을 좀 이렇게 많이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또 방산하면은 한화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죠. 이 김동관 한화부회장이 직접 또 참관을 해서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다고 합니다. 사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이제 육해공 아우르는 이제 종합 이제 방산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이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계열사가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? 일단 하나그룹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에어로를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예. 아무래도 이 중간 지주사의 성격도 있고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하나시스템, 이제 하나오션 전부 다 포괄하기도 하고요. 또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도 이제 가장 좀 이제 수출 물량이 많이 좀 체결이 됐고 하는 부분이 이제 K9 자주포와 이제 천무 이렇게 무기 체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는 더 이제 공급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실적 개선폭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에어로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들려왔던 소식 중에서는 이 하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레드백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와 어느 정도 이제 협상 체결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장갑차의 새로운 분야까지 또 이 수출 라인업이 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좀 가장 이제 방산 업종 내에서 하나그룹 내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업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를 이제 가장 좀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하나에어로 하나에어로 방산 중간 지주사의 성격을 띠면서 또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한번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달이었죠. 이 연구원님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또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셨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인가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좀 많이 부진했던 탓이 좀 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근데 이 2분기 실적 중에서도 이제 사실 본업단보다는 이런 충당금, 이라크 기지 재건 1분기 때부터 좀 이어져 왔었던 이라크 기지 재건 쪽의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이 이제 충당금 쪽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하반기 실적도 어느 정도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렇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폴란드 쪽으로 FA50 12대가 납품이 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3분기 5대, 4분기 7대 이렇게 각각 납품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 폴란드 관련해서만 이제 하반기에 완제기 수출 쪽 관련해서 매출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또 이제 붙을 예정이고 거기에 마진율도 이번에 로템이나 에어로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이 폴란드 쪽 관련해서는 수출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업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제 방산주들 좀 기대감을 못 미치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3분기부터는 기대해 보면 좋겠다는 또
연구원님 의견도 있으셨고요. 그렇다면은 당장 이 3분기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디를 꼽으실까요? 네, 우선 이제 방산 쪽 예. 관련해서는 결국은 실적을 이끄는 키포인트는 수출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 3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템이랑 하이,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좀 가장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로템 같은 경우도 이 K2 전차가 한 7대 정도 3분기에 인식이 될 예정이고 예.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FA50 다섯 대가 이제 인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 때 이제 방산 업종 내에서는 가장 큰 실적 개선 폭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에어로는 이제 아쉽지만 3분기 때는 이제 수출 관련한 이제 매출 인식은 좀 부재하고 이제 대신 예. 4분기 때부터 또 이제 납품이 재개될 예정이라서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로템이랑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이 외에도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해외 쪽 매출 비중이 확대돼 나가는 과정에서 네. 이익률이 조금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분기 때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예. 이렇게 3개 업체 정도를 3분기 때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한국항공우주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셨음에도 어쨌든 3분기로만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이신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제가 이 상분기에 국한돼서 여쭤보긴 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방산주 가운데 탑픽을 꼽자면은 어디를 꼽으시겠어요? 방산 가운데서 이제 탑픽을 꼽자고 하면 이제 하나에어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예. 이제 당장은 3분기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제 폴란드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K9이라든지 천무 쪽 물량이 더 많이 인식이 될 예정이고 또 이 천무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 그룹이 좀 개편이 되면서 하나 방산 부문도 이제 새롭게 좀 편입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예. 이 천무가 수출되면서 그쪽 관련한 이제 탄약 관련 매출도 같이 좀 올라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시너지 효과도 좀 있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좀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2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과 수주 모멘텀 부재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3분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방산주인 것 같습니다. 3분기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말씀 주셨고요. 방산주 가운데 탑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